(586번이요) 586번. 586번을 보면 이 2차식이 어떻게 돼야 되는데? 두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될 때 두 1차식의 합은 그랬어. 그래서 이것도 xy가 섞여져 있는데 x제곱 y제곱 최고차항이 2차거든? 그러니까 두 문자 중에 한 문자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 돼. 그래서 그냥 x를 가지고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면 7y 플러스 3의 x 더하기 3i의 제곱 빼기 y 플러스 k 이렇게 돼버렸지. 그럼 이 식이 이렇게 1차식의 곱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 얘를 결국엔 인수분해가 되게끔 하는 뭐를 찾아야 돼? k를 찾아야 돼. 근데 내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근해 공식을 생각을 하면 이 식을 가지고 근해 공식을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얘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네. 그럼 1차식의 곱이 되려면 이 루트라는 게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여기 판별식으로 들어가는 식이 뭐가 돼야 된다고? D는요?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엔 D가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 이해가? 네. 그러면 여기서 이 식에서의 판별식을 생각을 해보면 판별식 D는 7y 플러스 3의 제곱 빼기 4ac니까 마이너스 8에 3y 제곱 빼기 y 플러스 k 이렇게 돼버려야 돼. 네. 이해돼? 네. 그래서 이걸 전개하면 49 y의 제곱 플러스 42y 플러스 9죠. 네. 근데 여기서 24 y 제곱 플러스 8i 빼기 8k 요걸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럼 얘가 25y의 제곱 플러스 50i 플러스 9 마이너스 8k인 거지. 근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고. 그럼 이거에 대한 판별식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절반의 제곱이니까 25의 제곱 빼기 25 곱하기 9 마이너스 8k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러면은 25는 이렇게 서로 날려줘도 돼, 안 돼? 되죠? 그러면 얘가 25 마이너스 9 플러스 몇 k? 8k. 이게 뭐가 돼야 돼? 0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면 뭐야? 16이지. 그럼 k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이거 넘어와서 2x의 제곱 더하기 7을 y 플러스 3의 x 더하기 3y의 제곱 빼기 y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돼요. 3일 2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된다, 그치? y 빼기 1 이해가? 네. 그러면 여기 2랑 1 적당히 곱해서 얘랑 얘가 나오게끔 만들어야 돼. 2 되고 1 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얘 나와 안 나와? 더하니까 나오죠. 그래서 x 플러스 3y 플러스 2 2x 플러스 y 빼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거야. 그럼 얘와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줘야 돼. 3x 플러스 4y 플러스 1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다. 이해돼? 네. 그 다음에 또 595번 595번 태연이 한 문제도 안 풀었어? 아니요. 그때 나와가지고 이쪽 풀었어가지고 거기서 몰랐던 거 있으면 질문해. 근데 2차 방정식
이렇게 주어졌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랬어.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보기 안에 있는 것들이 뭐 중근이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 서로 다른 두 허근이냐 이런 걸 물어보고 있지. 그럼 결국에는 우리는 이 2차 방정식에 뭐를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야? 판별식을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우리가 근의 개수는 2차 방정식에서의 근의 개수는 판별식을 가지고 한다고, 그지? 그래서 이제 짝수 공식을 이용을 하면 4분의 d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빼기 3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제 요걸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얘를 전개를 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지. 플러스 2ab인데 마이너스 3ab니까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형태다, 그치? 그럼 기억 같은 경우는 지금 구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가 뭐가 돼야 된대? 0이 돼야 되는데, 그럼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앞에서 우리가 배운 식변형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지. 태현이가 이렇게 바꾸는 거 알아? 네. 설명 안 해줘도 돼? 네.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잖아. 그럼 따라서 A는 B는 C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대.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방금 전에 이렇게 정리한 요식 있잖아. 이게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B, C가 모두 같으면 0이잖아. 그럼 이 세 개 중에 한 수만 같지 않으면 결국에는 무조건 0보다 어떤 값이 돼버리는 거야? 큰 값인 거지. 그래서 A가 B가 아니거나 또는 B가 C가 아니거나 또는 C는 A가 아니다. 그럼 이것도 맞는 거지. 이해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수 없다. 어때? 이 값 자체가 항상 0보다 어떤 거야? 크거나 같은 값인 거지. 그러니까 0보다 작은 값은 나올 수가 없어, 그지? 그러니까 D것도 정답인 거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 또 589번. 589번. 개수가 실수인 x에 대한 두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어. 두 2차 방정식 얘는 0, 얘는 0의 두 근의 곱은 서로 같다 그랬거든. 근각에서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두 근의 곱이라는 건 이 식에서 뭐가 돼? A분의 C죠. 여기에서도 뭐가 돼? 그러니까 두 개가 같네.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거다. 그 다음에 니은은 A, B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대. 그러면 이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거든. 그럼 두 2차 방정식 얘는 0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그랬어. 그럼 판별식을 생각을 해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그럼 이거에 대한 판별식은 a제곱 빼기 뭐가 돼야 돼? 4b 이렇게 되는 거지. 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a는 0이야. 한식은. 그러면은 얘에 대한 판별식은 뭐가 돼야 돼? b제곱 마이너스 4a가 되는 거죠. 근데 봐봐 얘들아. a, b가 0보다 어떻대? 작거나 같대.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b의 값은 0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b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이 상황에서 한번 바라봐봐. a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죠? 근데 b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4b 얘는 0보다 어때? 크거나? 같아요. 그럼 이건 0보다 크거나 같게 돼버리지. 그럼 이거는 실근 가져 안 가져? 같지. 근데 얘는 무슨 근을 가져? 얘도 실근. 실근을 가질 수도 있지만 얘는 허근을 가질 수도 있어요. A, B의 크기를 몰라. 만약에 B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이고 A가 2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긴 1이고 여긴 마이너스 8이니까 0보다 어때? 작죠. 하지만 얘가 실근을 갖는 건 어때? 변함이 없죠. 이게 반대면 얘가 0보다 작을 수 있거든? 하지만 얘는 0보다 어때 또? 크거나 같아. 부호가 반대니까. 그래서 적어도 하나는 실근을 갖는다. 이것도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 다음에 D급번 보자. D급번. 2차 방정식 AX의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 얘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데, 그럼 이 녀석의 판별식을 생각해봐.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이해가? 그러면 AX 제곱 더하기 0을 빼먹었네. BX 플러스 C. 그럼 요거에 대한 판별식을 생각을 해볼까? 그럼 얘는 B제곱 마이너스 뭐가 돼? AC, 4AC. 4AC 이렇게 되죠. 그럼 봐봐. B제곱이 뭐보다 작아? AC. AC보다 작죠. 근데 여기서 이게 음수가 되려면 이게 양수잖아. 그럼 AC는 반드시 어떤 수여야 돼? 양수. 양수여야 돼. 그러면 4AC가 커? AC가 커? 4AC. 4AC가 크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값이 이 값보다 어때야 돼? 큰 거야. 얘가 큰 거지. 그치? 얘가 더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0보다 어때야 돼?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맞는 거겠지. 그 다음 또? 저 605번이요. 605번. 자, 605번을 보면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 베타에 대하여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의 값이 8일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시오 그랬어. 자, 집중해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호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치? 왜냐면 절대값이 씌워져 있잖아. 그럼 절대값 안이 양수면은 절대값이 그냥 풀어지거든? 근데 절대값 안이 음수면 뭐를 붙여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그치?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서, 근데 여기 보면 A가 뭐라는 조건이 있어? 이게 엄청 중요한 조건인 거야. 그럼 얘가 0이 되는 X가 뭐가 돼? 알파? 베타지. 그럼 두 분의 합, 근각에서 하는 게 생각하면 뭐가 돼야 돼? A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0보다 어떻대? 크대. 그지? 그럼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3A지. 0보다 작은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 우선은 곱이 음수지. 그럼 곱이 음수니까 두 분의 부호가 반대인 거야. 근데 합은 0보다 어떻대? 크대. 그러면 알파 베타 중에 하나는 양수가 하나는 음수지. 근데 절대값을 씌웠을 때의 크기는 양수가 더 큰 거겠지. 이해가? 그런 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너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가정하자, 우리가. 오케이? 그러면 결국엔 알파는 0보다 큰 거고 베타는 0보다 작은 상황인 거지. 그러면 이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걸 풀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쟤는 알파 빼기 베타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8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하자? 우리는 제곱하자. 그럼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64가 될 거고,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빼기 2 알파 베타가 뭐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우리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필요하잖아. 그럼 결국에는 알파 베타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우리가 알파 베타를 지금 직접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우리 4알파 베타 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얘 값은 A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긴 플러스 몇 A가 돼? 12A. 맞아? 그럼 64를 넘기니까 빼기 64가 뭐가 돼야 돼? 0.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16 곱하기 A 빼기 4가 뭐가 돼야 돼? 0이죠.
그럼 A는 마이너스 16 또는 4잖아. 근데 A가 어떤 수라 그랬어? 양수. 양수. 그럼 A의 값은 뭐가 돼야 돼? 그렇지.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어떻게 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뭐 빼줘? 2배? 알파 베타 빼주면 되잖아. 그지? 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니까 16.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2지. 네. 그러니까 플러스 24. 그래서 뭐가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겠지. 이런 걸 꼼꼼하게 잘 봐야 된다, 둘 다. 그 다음 또 621번. 621번. 태훈이 그 전에 없어? 네. 자, 621번을 보자. 2차 방정식. 얘는 0에 서로 다른 두 군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대. 이렇게 구체적인 2차 방정식이 주어지고 서로 다른 두 군에 관한 정보를 이렇게 줬을 땐 항상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건 근과 계수와의 관계야. 그럼 여기서는 두 군의 합이 뭐가 되는 거야? 두 군의 곱은? 이거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수치들을 보면 얘네들을 가지고 직접 사용하기는 조금 어때? 불편하죠. 그치? 그러면 두 번째로 고려할 건 뭐냐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군이 알파, 베타라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에 알파 집어넣고 베타 집어넣은 값이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알파 제곱 빼기 6베타 플러스 3은 0. 그 다음에 베타 제곱 빼기 6베타 플러스 3은 0. 그치? 그래도 얘는 고마운 건 뭐냐면 이 개수들을 봐봐. 2, 2, 빼기 11, 빼기 11, 6, 6 어때? 똑같죠? 그러니까 결국엔 한쪽만 계산하고 나머지는 그냥 똑같은 값을 넣어주면 돼. 근데 이제 얘를 정리하는 방법이 나눠주는 거야. 여기가 알파 잘못 적었네. 마이너스 6 알파 더하기 3. 그럼 몇 알파가 필요해? 1. 2 알파가 필요하죠. 2 알파의 세제곱 빼기 12 알파의 제곱 더하기 6 알파. 이렇게 돼버리네. 마이너스 11 알파 제곱이구나. 자, 그래서 이걸 빼버리면 여기 지워지죠? 얘에서 얘 빼니까 알파 제곱만 남는다. 그치? 그럼 알파 제곱이 뭐랑 같아? 6 알파 마이너스 3. 지금 우리가 나눈 요 식이 결국엔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2알파 곱하기 알파 제곱 빼기 6알파 플러스 3이야. 그리고 더하기 알파 제곱인 거지. 근데 얘 값이 얼마야? 0이죠. 그러니까 루트 안의 값은 뭐랑 같은 거야? 알파? 제곱. 알파 제곱과 같은 거야. 근데 알파 제곱은 또 6알파 마이너스 3인 거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얘들아. 루트 알파 제곱 더하기. 그럼 이쪽은 루트 뭐로 바뀌겠어? 베타 제곱. 이걸 이렇게 바라보는 게 편할 거냐? 루트 6알파 빼기 3 더하기 루트 6베타 빼기 3 이렇게 바라볼 게 편할 거냐? 어떤 게 더 편한 거야? 이게 더 편한 거죠. 그러면은 루트 안에 제곱이니까 얘는 어떻게 풀어야 돼? 절대값으로 풀어야 돼. 이거 중요해. 그럼 결국엔 우리가 또 판단해야 되는 건 뭐야? 알파 베타의 부호죠. 그러면 두 군의 합 양수네. 두 군의 곱도 우선 곱이 양수니까 두 개의 부호가 같아야 돼. 근데 합이 양수지. 그럼 두 개 다 뭐란 얘기야? 양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결국엔 알파 플러스 베타랑 같은 거지. 정답은 뭐가 된다? 6.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그 다음 또 619번 마이너스 619번.
얘는 또 마찬가지야. 2차 방정식은 0의 두근이 이렇게 나와있지. 근각에서의 관계.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3. 근데 우리가 구하는 값들도 보면 5제곱, 4제곱, 빼기 3제곱, 5제곱, 4제곱, 빼기 3제곱. 결국엔 이것도 이제 규칙을 준 거거든. 그래서 앞에 있는 식을 알파의 세제곱으로 묶어봐. 그럼 얘가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빼기 1 이렇게 되지. 뒤에 있는 거는 베타의 세제곱,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아니 베타 빼기 1 이렇게 돼버린다고.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이 상태가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지. 근각에서의 관계를 썼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얘와 얘가 이거의 근이니 넣어보라고. 이렇게, 그지? 그럼 태연아,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가 뭐가 돼? 3이요. 3이지. 그럼 얘가 2알파의 세제곱이야? 같은 이유로 뒤에는 2 베타의 세제곱. 아, 그럼 얘는 2로 묶어서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잖아. 그러면 얘를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하는 거지. 왜냐면 우리는 곱과 합을 하니까. 그럼 얘는 2배.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1이죠?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9에다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9죠.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0. 이게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거다. 그 다음 또? 627번. 627번. 26번이요. 좋아요. 26번, 27번. 이게 결국엔 말로 표현된 거를 식으로 어떻게 세울 거냐라는 거거든. 지금 이 2차 방정식의 한 실근이 다른 근에 뭐랑 같대? 만약에 이런 거지. 원래는 이게 두 실근이 알파 베타야. 근데 베타가 다른 근의 제곱과 같대. 그러면 결국에는 베타가 뭐랑 같다는 얘기야? 다른 근의 제곱과 같다 그랬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봐봐. 2차 방정식의 얘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고. 근데 이 말 뜻이 한 실근이 다른 근의 제곱과 같아야 된대. 그러면 여기서 한 실근을 알파라고 한다면 요 다른 근은, 그러니까 알파라는 건 요 다른 근의 뭐랑 같아야 돼? 제곱. 그럼 결국엔 알파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베타 제곱. 그렇지, 베타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결국엔 여기서는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8은 0이 그냥 베타 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근이 되는 거야. 이해가? 그럼 두 분의 곱, 베타의 세제곱 뭐가 돼야 돼? x. 두 분의 곱, 근각에서의 관계. 8이요. 그럼 따라서 베타는 뭐가 돼야 돼? 2. 자, 문제에서 무슨 근이라 그랬어? 실근이기 때문에 베타는 2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게 이제 2가 되는 거고 나머지 하나가 넷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두 근의 합 2k. 얘가 뭐가 돼야 돼? 6. 그렇지. 그럼 k는 뭐가 되는 거야? 이제 k에 대한 정보를 얻어낸 거야. 근데 여기서의 두 분의 뭐를 구하래? 3k 구하라는 거지? 뭐가 돼야 돼? 9. 이렇게 생각하는 거. 627번. 23번 내주시면. 몇 번? 23번. 23번.
여기서도 이제 정보들을 한번 써보자. 얘는 0에 서로 다른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고 그랬지? 자, 그러면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알파를 대입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빼기 1이 뭐가 돼야 돼? 0.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빼기 1도 뭐가 돼야 돼? 0. 이렇게 돼버려야 돼. 근데 지금 문제에서 px라는 2차 다항식이 주어졌고 여기에다가 알파를 집어넣고 베타를 집어넣은 다음에 각각의 베타 알파를 곱한 다음에 어떻게 하래? 더하래. 그럼 식을 만들어 봐야 돼 얘들아. 그럼 얘가 베타잖아. p알파 그럼 뭐가 돼야 돼? 2알파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뒤에는 알파에다가 2 베타 제곱 빼기 3베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다 알파 베타로 묶으면 그쵸. 여기를 이렇게 하면 여기는 이제 2알파 베타로 묶어버리면 알파 남고 여기서 뭐가 남아야 돼? 베타. 베타 그리고 마이너스 3에 알파 베타가 두 개네 그지? 이렇게 되는 거지. 집어넣고 집어넣으면 답인 거야. 627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관련된 이렇게 식이 주어졌거든? 근데 요번에는 두 분의 차가 얼마라 그랬어? 4가 되도록 하는 실수 m의 모든 값에 뭐를 구하래? 곱을 구하시오 그랬어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선 두 근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두 근을 표현해야 되지. 네. 근데 이제 두 근에 대한 정보가 빼면은 4가 된대 그지? 그럼 여기서 너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야. 하나는 알파에서 4를 뺐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알파에서 4를 더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푸나 어차피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태연이 뭐가 마음에 들어? 플러스 4 요거로 풀어봅시다. 두 근의 합 2알파 플러스 4죠. 그럼 근각에서의 관계로 생각하면은 3n 빼기 뭐가 돼야 돼? 1 이렇게 돼야 되지. 두 분의 곱은 알파 곱하기 알파 플러스 4거든. 그럼 얘는 뭐가 돼버려야 돼? 2m 제곱 빼기 3 마이너스 이렇게 돼버려야 돼.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식을 알파는 하고 정리를 해볼 거야. 그럼 알파는 4를 넘기고 뭐로 나눠줘? 2로 그럼 2분의 3n 빼기 뭐가 돼?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알파 자리에 얘를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식이 문자가 통일이 되지. 뭐로? m으로 2분의 3n 빼기 5 곱하기 2분의 여기에다가 4를 더할 거거든? 3n 플러스 3인 거죠. 이게 2m 제곱 빼기 4m 빼기 8인 거야. 양변에 몇 배 할까? 네. 4배 하자. 그럼 3n 마이너스 5에 3n 플러스 3이고 8m 제곱 빼기 16m 빼기 32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m의 뭐를 구하라 그랬어? 모든 곱이지. 그럼 이것도 보니까 m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 만들어져. 2차 그러니까 근각에서의 관계가 필요한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몇 m 제곱이야? 그럼 얘가 넘어와서 빼지겠죠. 근데 우리 1차항 필요해 안 해? 안 필요하죠. 여기 상수 얼마가 돼? 마이너스 32가 넘어오니까 17 플러스 17 이렇게 돼버리지. 그럼 여기는 m제곱이잖아. 두 분의 곱 1분의 17 답은 17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 다음 또 31번 31번
얘도 2차 방정식의 부분이 알파 베타다 이렇게 조건이 주어졌어, 그지? 근데 이게 문제는 여기에 주어진 조건이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가 뭐라고 주어졌어? 9라고 주어졌어.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조건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건 두근의 합이 얼마야? 7. 두근의 곱은 네. 그냥 A죠. 그치? 근데 봐봐. 만약에 알파가 양수고 베타가 양수라고 한다면 요 식이 알파 플러스 베타로 나오죠? 네. 근데 그 합이 뭐가 돼? 9. 근데 여기는 합이 얼마야? 조건이. 이게 만족해야 안 해? 아니. 안 하는 거죠. 즉 두근이 음수여도 안 되는 거야. 두근이 음수라고 하면 빼기 알파 빼기 베타가 9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9죠. 그럼 이것도 얘가 될 수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냥 알파가 베타보다 큰 상황이면 알파가 0보다 크고 베타는 0보다 어때야 돼? 작은 거야.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결국엔 알파 빼기 베타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네. 9가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치? 그러면 결국에는 요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뭘 찾을 수 있어? 알파 베타를 직접 찾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얘를 1번씩 얘를 2번씩이라고 한다면 1번과 2번을 더하자. 그럼 뭐가 돼? 2알파는? 16. 그럼 따라서 알파는 8. 그럼 베타는 뭐가 돼? 그렇지.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럼 두근의 곱은 뭐야? 마이너스 8인 거니까 이게 A의 값인 거다. 이해가? 물론 A의 값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에는 필요가 없네요. 그럼 얘를 전개해. 알파 베타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뭐가 돼야 돼? 그럼 알파 베타 곱이 뭐가 돼? 마이너스 8. 두근의 합은 얼마야? 빼기 뭐가 돼야 돼? 14.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 알겠지? 네. 우리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건 항상 부호를 꼭 신경 써야 된다. 그 다음 또 33번.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했지. 미정계수가 두 개인데 주어지는 조건이 하나일 때는 문제에서 이렇게 정수, 자연수 조건들을 주어진다고. 그치?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건데 봅시다. 또 2차 방정식이고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 그럼 두근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2a. 두근의 곱은? 근데 문제에서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12보다 작게 되는 A, B의 순서성을 구하래 얘들아. 그러면 우리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구할 수 있죠.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배의 알파 베타를 빼주는 거지. 네.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a니까 플러스 4b 이렇게 돼버리네. 그러면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건 여기다 이렇게 뭐를 씌워주면 되는 거야? 루트를 씌워주면 되는 거야. 그럼 즉 루트 4a 제곱 더하기 4b가 뭐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4를 끄집어내. 그럼 끄집어내면 바깥으로 뭐로 나와? 그럼 이 루트 a 제곱 더하기 b가 12보다 작은 거죠. 네. 그럼 이렇게 지워지니까 6 이렇게 돼버린다. 이해가? 그럼 a 제곱 더하기 b가 뭐보다 작은 거? 36보다 작은 거 순서상 찾으라는 거야. 이해돼? 네. 근데 a, b가 다 뭐라고? 자연수. 자연수라 그랬어. 자, a의 값이 1이야. 오케이? 네. 그럼 b의 값은 뭐가 돼야겠어? 몇부터 몇 가지가 되겠어? 2부터 몇 가지? 34까지. a의 값이 2야. 그러면은 a 값이 2면 b가 32보다 작다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b의 값은
아 미안해 2부터가 아니라 1부터 어디까지? 32까지. 만약에 A의 값이 3이야 그럼 B의 값이 27보다 작다죠? 네. 그럼 B의 값은 1부터 어디까지? 26까지. 아, 20. 그럼 A의 값이 4야 그럼 B의 값은 20. 이거 작아요. 그럼 20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1부터 어디까지? 19까지. A 값이 5면 B의 값이 11보다 작다니까 1부터 몇 가지? 11. 그럼 A 값이 6이면 B가 0보다 작다가 돼버리죠. 이해가? 네. 그러면 요거 다 더하면 돼. 몇 개야 이거? 34개. 네. 요 끝에 것들만 더하면 되겠지. 순서상이니까. 이해가? 그렇게 해서 답만 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태근 이해됐어? 이해 안 됐어? 근데 뭐지? 저거 A가 2일 때 32가 아니라 31 아니에요? 그러네. 31네. 집중하고 있구만. 31네. 그래도 요거 다 더하면 답이다. 그 다음 또 653번이 653번. 태훈이 그 전에 없어? 괜찮아요. 653번. 자, 등식. 이걸 제곱한 게 마이너스 16i를 만족시키는 두 실수 PQ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 얘는 0의 두 실근이래. 그지? 그리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라고 했고 여기 보면 p의 값은 0보다 어떤 값이래? 큰 값이래. 자, 그러면 우리는 PQ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이 식을 전개할 거야. P제곱 더하기 4PQ I 빼기 4Q 제곱은 마이너스 16I 이렇게 돼버리죠. 이해가? 네. 이게 조건은 하나 같지만 실수부와 허수부의 관계로 나타낸 거기 때문에 결국에 몇 개의 조건을 준 거야? 2개. 두 개를 준 거야. 그럼 P제곱 빼기 4Q 제곱은 뭐가 돼야 돼? 0. 그리고 4PQ가 뭐가 돼야 돼? 그쵸. 마8 아니 마4 이렇게 돼버리지. 자, 그러면은 이 조건에서 PQ의 부호는 서로 반대죠. 근데 문제에서 P가 양수니까 Q의 값은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 이런 것들 꼼꼼히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푸는 거지. P제곱은 4Q제곱이죠. 그럼 P는 풀마 2Q야 그지? 네. 근데 PQ의 부호가 반대니까 P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Q가 돼버려야 돼. 이해돼? 네. 그러면 봐봐 여기 P 자리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그럼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2Q제곱은 빼기 4 2죠. 그럼 Q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야 돼. Q의 값 음수니까. 그럼 P의 값은 뭐가 돼야 돼? 2루트 2가 되는 거죠. 이해가? 네. 근데 이 PQ가 이 2차 방정식이 뭐가 된대? 두 실근이래, 그지? 네. 그러면은 P 플러스 Q는 마이너스 뭐랑 같아야 돼? A랑 같아야 돼. 이 식에서. 그러니까 이제 물론 계산하면 루트 2겠죠? 그래서 A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야. 두분의 곱. PQ는 B인데 빼기 4죠. 이해가? 이제 우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18 이렇게 구하고자 하는 거야. 그 다음 또 656번이요. 656번.
2차 방정식 이 녀석의 근을 구하는데 근의 공식을 잘못 적용했대.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대. 그지? 그랬을 때 두 근이 마이너스 2랑 3을 얻었다. 그랬을 때 2차 방정식, 원래의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었을 때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의 값은 그랬다. 그죠? 저걸 잘못 적용했다고. 결국에는 이런 얘기거든. 저 식에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빼기 ac, 얘가 뭐가 나왔던 얘기야? 더 큰 값이니까 3이 나온 거죠. 그죠? 2a분의 마이너스 b 빼기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는 뭐가 나왔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해봐. 그럼 더하면 마이너스 2a분의 2b 이렇게 돼버리지. 그럼 그게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그럼 뿅뿅 지워지니까 그럼 b의 값은 뭐랑 같아? 마이너스 a랑 같은 거야. 이해가? 그럼 두 개를 이번엔 곱해볼까? 그럼 두 개를 한번 곱해봐봐. 분모는 4a의 제곱이지. 그럼 분자는 뭐가 돼?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ac 이렇게 지워질 거고 a가 하나 지워지죠. 그럼 4a분의 c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6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c는 마이너스 몇 a가 돼야 돼? 24a가 돼야 돼. 그러면 자 봐봐.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이 식은 ax 제곱 빼기 ax 빼기 24a 이렇게 된다는 얘기다. 이해가니? 네. 그럼 여기서 두 분의 합은 뭐가 되니? 1인 거죠. 두 분의 곱은. 그렇지. 그럼 이제 우리는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을 구하래.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인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4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2. 이게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끝났어. 네. 659번이요. 659번. 이게 결국에는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는 얘기거든. 2차식 얘가 요 복소수 범위에서 x의 개수가 1인투 2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대.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얘가 0이 되는 걸 근의 공식을 가지고 구하는 거야. x는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가 돼버려? b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돼버려. 그러면 이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2라는 요 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야. 한 근이 빼기 1 플러스 i거든? 그래서 플러스 1 빼기 i 이렇게. 다른 한 거는 빼기 1 빼기 i니까 x 플러스 1 플러스 i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그럼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래? 더하래. 두 1차식의 합이지, 그치? 네. 그래서 2x 더하기 뭐가 된다? 2 이렇게 구하고자 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네. 관계 다 됐어, 이해? 자, 유형 23번부터 이제 또 풉시다. 이것도 이제 2차 방정식의 근에 관한 얘기인데,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얼마래? 4래죠. 얘들아,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야 돼. 아, 어차피 니네 수학하 공통 수학 2 했구나. 그치?
네. 합성함수 알지? 네. 지금 이 식은 합성함수의 식이에요. fx랑 뭐를 합성한 거야? 4x 빼기 2를 합성한 거야. 이해가? 여기 x자리에 얘를 이렇게 집어넣은 형태인 거지. 이해돼? 네. 자, 그럼 문제에서 봐봐. 문제에서 f 알파가 얼마래? 0이래. 왜? 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f 베타가 뭐래? 0이래. 그럼 너희들이 이 합성함수에서 마지막 결과를 뱉어내는 값은 우리가 이제 요 바깥에 있는 거를 겉함수라고 생각을 했고 요 안에 거를 뭐라고 얘기해? 속함수라고 얘기를 한다고. 보통 그냥 수업 시간에 구분하기 편하게. 그러면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는 이 식에서 나오는 거야? f에서 나오는 거야? f에서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지금 x가 알파이고 베타일 때 얘가 0이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 x자리 이제 누가 들어가? 얘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이 값이 알파가 되거나 또는 베타가 돼야 뭐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0이 돼버리는 거야. 이해가? 그러면 4x 빼기 2가 알파가 되거나 4x 빼기 2가 베타가 되는 x의 값을 찾는 거지. 이 마이너스 2 넘기고 4로 나눠주니까 4분의 알파 플러스 2죠? 이것도 뭐가 돼? 4분의 베타 플러스 2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네. 두 분의 합은 뭐가 돼야 돼?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4분의 2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다. 이해돼? 네. 하나만 더 해볼까? 664번 문제도 볼 거야. 2차 방정식 이거는 0의 두 근을 뭐라고 하겠대? 알파 베타라고 하겠대. 그랬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2, 알파 베타는 3 이런 거지. 얘들아 봐봐. 얘는 f랑 뭐를 합성한 거야? x 플러스 1을 합성을 한 거야. 그치? 네.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x자리에 뭐를 집어넣으면? 알파를 집어넣으면 그게 fx를 뭐로 만든다는 얘기야? 그럼 실질적으로는 알파 플러스 1이 저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근이 되는 거고 베타 플러스 1이 뭐가 되는 거야? 근이 되는 거라고. 이해가? 그러면 얘는 0의 두 분의 합이거든? 그러면 fx랑 얘는 뭐를 합성한 거야? 이거를 합성을 한 거야. 그럼 여기 x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알파 플러스 1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야 뭐가 된다고? 0이 된다고. 알파 마이너스 3은 어디가 알파 마이너스 3이야? 저 아래 아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 x 빼기 3이 뭐가 되거나 알파 플러스 1이 되거나 또는 뭐가 돼야 돼? 베타 플러스 1이 돼야 돼. 이해가? 그러면 이때는 x 빼기 3이 알파 플러스 1 또는 x 빼기 3이 베타 플러스 1인 거지. 네. 그럼 결국에는 x는 뭐가 돼야 돼? 3알파 아니 알파 플러스 그리고 또는 베타 플러스 두 분의 합을 구하래. 합과 곱. 합은 뭐가 되는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8. 그리고 이제 두 분의 곱은 알파 플러스 4 곱하기 베타 플러스 4인데 이거 전개하자. 이렇게 돼버리지. 근데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고 그랬어? 2. 그러니까 여기는 10인 거야. 여기는 3 더하기 8 더하기 16이죠. 27인 거지. q 빼기 p.
얘가 큐브요 곱이. 17. 그래서 17 이렇게 돼버렸다. 알겠어? 자, 그 다음 667번 문제도 봅시다. (667번) 문제를 보면 fx는 x제곱 빼기 6x 플러스 7에 대하여 얘가 0, 얘도 뭐래? 0이래. 그럼 결국엔 우리가 이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 있어. f의 알파 빼기 5가 0, f 베타 빼기 5가 0이야. 그러면 fx에서 5를 뺀 거를 0으로 만드는 x의 값이 뭐랑 뭐가 있다? 알파. 알파랑 베타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 여기에 알파 집어넣으면 0이고 여기에 베타 집어넣으면 뭐니까? 0이니까. 그러면 근데 fx가 주어졌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0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그때의 근 x는 뭐가 된다? 알파랑 베타가 된다는 얘기인 거다.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을 보니 봐봐. 알파 제곱 플러스 2 알파 제곱 플러스 2 뭔가 같은 꼴을 가지고 있지, 그지? 근데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집어넣어. 이렇게 돼버려. 그러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알파 하나만 오른쪽으로 넘길까?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알파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이해가? 네. 그러면은 같은 이유로 베타 제곱 빼기 5베타 플러스 2가 뭐가 돼야 돼? 베타 이렇게 돼버려야 돼.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은 결과적으로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뭐 구하라는 얘기야? 알파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얘가 알파 베타분의 뭐가 돼야 돼? 알파 제곱은. 그렇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해가? 네. 알파 베타 두분의 곱 얼마야? 아직 안 썼네. 여기서 두분의 곱 알파 베타는 2. 두분의 합은 뭐가 돼야 돼? 6. 그럼 알파 베타는 2.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2배 알파 베타 빼주는 거잖아, 그지? 32. 그래서 36에서 4를 빼니까 32. 구하고자 하는 값은 16.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